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미국 해방의 날, 주변 국가에겐 관세 족쇄 날이었죠. 3일 목요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Make America Wealthy Again,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입니다. 예상보다 강경했던 미국의 관세 발표에 양시장 개파락으로 출발, 외국인도 1조 4천억 원가량을 매도했죠. 그래도 다행히 양시장 낙폭을 크게 만회했던 하루, 시장의 가장 큰 뉴스, 관세 헤드라인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트럼프 관세 위에 국가 비상사태 선언, 상호 관세는 25% 혹은 26% 혼란입니다. 자, 오전 5시 발표 내용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단 10%의 기본 관세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미국이 지정한 최악의 국가들에게는 국가별 관세가 적용이 됐습니다. 즉, 보편 관세 더하기 상호 관세가 아니라 일단 상호 관세만큼 관세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간밤 새벽 기준 한국은 25%의 상호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도 일단 이날 반도체, 의약품, 철강, 자동차는 상호 관세에서 예외라고 하기도 했죠. 이미 철강과 자동차는요, 품목 관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모로 글로벌 시장에 의문을 남겼던 발표였습니다. 첫 번째, 상호관세 계산법이 의문스럽다는 맥락에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판넬 하나를 들고 왔고, 여기에는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이를 고려해 소위 할인이 된 상호관세율이 적혀 있었는데요. 우리가 미국에게 부여하는 관세율이 무려 50%라고 했습니다. 우린 FDA 체결 국가인데 말이죠. 알고 보니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는 관세율은요, 단순하게 상품 무역 적자를 수입으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좀 보면요. 작년 미국의 한국과의 상품 수지 적자는 660억 달러, 미국의 한국 상품 수입 금액은 1,315억 달러였습니다. 660 나누기 1,315, 정확하게 50%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부과하겠다는 상호 관세율은요, 딱 이의 절반인 25%였습니다. 이에 KB증권은 정교한 분석에 근거한 수치라고는 볼 수 없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남극 근처 무인도 허드슨과 맥도널드 섬에도 10% 상호 관세가 부여됐습니다. 펭귄밖에 살지 않는 곳인데 펭귄도 관세를 내라는 걸까요? 자, 알고 보니 월드뱅크의 2022년도 자료에 수입과 수출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트럼프가 들고 나왔던 관세 판넬에는 분명 한국의 상호 관세율이 25%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백악관 공식 문서에는 26%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악관 어제는 26%가 맞다고 강조를 했다가 오늘 새벽에는 행정명령 부속서의 관세율을 다시 25%로 수정했는데요. 자, 이렇게 1% 차이여도 내야 할 관세는 연간 몇 조 원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혼란이라니 말입니다. 자, 그래도 시장은 선방했죠. 낙폭을 축소하고 마감을 했는데 일단 비현실적인 관세율을 제시한 건 결국 강하게 지르고 협상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보복 관세가 없다면 어제 수치가 상한이라고도 했죠. 자, 그리고요, 일단 재료는 노출됐다는 판단, 그리고 오늘 탄핵 심판 선고가 지나면 불확실성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품목 관세가 발표되는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국내 주력 업종은 상호 관세 범위에서 제외됐다는 안도감도 일부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업종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 관세 폭탄 공식화 돌고 돌아 무풍지대 조선방산바이오입니다. 관세 이슈가 시장을 지배한 가운데 투자 심리는 관세 무풍지대로 쏠렸습니다. 조선주는요, 미국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한 업종이라 시장이 불안할 땐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세 협상에 있어서 LNG 카드가 쓰이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도 한국 카본과 같은 LNG선, 더 나아가 강관주 강세로도 이어졌고요. 방산도 미국의 수출 모멘텀이 확실하다는 맥락에서 강세, 바이오는 일단 상호 관세를 피해갔기에, 그리고 콘텐츠에는 관세를 매길 수 없고 중국 공연 수혜도 예상된다는 점에서 엔터주들이 비교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나 한국 대상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특히 베트남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낙폭이 컸는데요. 특히 패션, ODM, OEM 기업들이 크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브랜드들의 옷을 베트남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갭 올드네이비가 주요 고객사인 한세실업 어제 8%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K푸드 기업들도요, 베트남에 기지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두루 관세 영향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협상의 시간입니다. 기재부는요, 다음 주 자동차 관세 대책을 발표하고 또 산업부는 즉시 방미를 추진한다고 했죠.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보시죠. 자, 협상 결과에 따라 앞서 짚어본 업종들의 주가가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고요. 이벤트 관점에서는 오늘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주시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HD 현대건설기계는 중국 법인인 강소공정기계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기존 사업 물량은 계열사인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중국 연태법인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이번 결정에 대해 HD 현대건설기계는 중국 건설 경기 위축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에 HD 현대건설기계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도 인력 구조 조정 비용 등을 반영해 낮춰 잡았는데요. 기존에 1,946억 원에서 1,605억 원으로 낮춰 잡은 점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 강스템 바이오텍은 아토피 치료제 퓨어스템 AD주에 반복 투여 2회 이상 임상시험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자진 취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관련해 식약처에 추가 자료 보완 요청이 있었고 기한 내 회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자진 취하했으며 추후 재신청할 계획이라 설명했는데요. 해당 치료제 단독 투여의 경우 2019년과 2024년 국내 3상에 실패해 기술 이전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단독 투여는 일본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국내에서는 반복 투여로 선회해 임상을 재추진하고 단독 투여는 일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 좋은 소식 들려올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 마감 후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두 가지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짚어본 공시 중에 HD 현대건설기계가 중국 강소공장 생산 중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장을 매각하거나 철수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생산 중단은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이게 그 효율적인 생산이 좀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HD 현대건설기계 24년 평균 강소 공장의 가동률을 보면 35.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HD 현대건설기계 평균 가동률이 한 41%, 2% 되기 때문에 평균 가동률도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걸 그 HD 현대인프라코어 연태공장 외주 위탁으로 생산으로 변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원화를 한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가 결국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어떻게 보면 대우종합 건설 기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엔진이라든지 중장비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굴착기 개발 관련돼서 연비 효율이 높은 생산성이 높은 그런 이런 굴착기를 만드는 것도 목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 축소에 대한 것도 좀 긍정적인 효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가 그렇게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인력 구조 조정과 더불어서 비용 축소도 어느 정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미국 관세로 인해서 수출이 중국 쪽에서부터 이제 진행을 하기가 좀 버겁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중국 판매 활동을 좀 전문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영향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올해 증권사 컨센을 보면 이 기존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1946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달성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강소공장 생산 중단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1,605억 정도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이 어느 정도 수익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주가 흐름이 오늘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 HD 현대건설기계가 결국엔 중장비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관련된 상승을 이용을 할 수 있는 트리거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재건 관련된 기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만큼 빠르게 좀 이어지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와 그리고 또 중국 경기 부양이라든지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 얘기까지 살펴봤고 다음 이슈 보죠.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수입 자동차의 25% 품목관세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에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는 가격 올리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제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이제 호세 무뉴스 차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이게 현대차 그룹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를 그동안 상당히 좀 수출에 의존을 많이 했지만 미국 내 자체적인 생산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이 상승을 좀 저해하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 있는 그 관련된 공장들을 풀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대수, 올해 목표 대수가 17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의 이제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 캐파를 보시면요. 엘레바마가 33만 대고요. 그리고 기아 조지아 공장이 35만 대고 그리고 메타플랜트 이번에 완공한 그런 조지아 공장이 50만 대 정도까지 뭐 늘린다라고 보면 약 미국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수가 12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결국엔 지난번에 GM과 생산 공장에 대한 협약을 이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여기에 가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기차가 지금 뭐 GM과의 생산 제휴를 통해서 GM 공장을 현대차가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미시장에서 좀 많이 판매가 되는 차종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 어느 정도 여기 생산 대수는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비용을 좀 줄이는 전략도 계속 현대차가 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미국의 자동차 판매를 이 관세를 부과를 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쪽에서 수출한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엔 비용적인 거를 좀 줄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현기차 공장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격적으로 배치를 한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시간이 갈수록 이 로봇 관련된 부분이 얼마만큼 효율적인 그런 생산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현대차가 이 미국에 4년간 31조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어떻게 보면 관세 수정에 대한 베니핏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뭐 추가적으로 이 현대차에 대한 그런 관세가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미국 생산을 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좀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현대차가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한 만큼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지까지도 계속해서 뉴스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세와 관련된 뉴스 하나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력기기 업종 이야기인데요. 미국 상무부가 업체별로 반덤핑 관세율을 통보했습니다. 일진전기 18%, LS 일렉트릭은 16.87%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업체별로 좀 다르게 적용이 된 건데 효성중공업과 에이스 현대일렉트릭은 관세가 0%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변압기 품목에 따른 관세율이 오늘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기 때는 최고 뭐 60% 관세 부과가 되었지만 일단 오늘 발표될 그런 관세는 뭐 18%에서 뭐 0% 정도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 시장에서 여전히 부족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전력기기에 대한 수입 제한으로 인해서 결국에 국내 쪽에 대한 변압기 수요
수요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노후 전력화 교체 시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한 70% 정도를 변경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변경되어 있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급증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역시나 뭐 부족한 수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업체에 대한 미국 내 생산, 직접 생산에 대한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엘라바마의 공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테네시의 공장으로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MCM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미국의 배전반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런 점에서도 일단 미국 내 직접 생산 그런 캐파를 가지고 있다는 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뭐 관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딥시크의 생산성에 대한 부분이 일단 얼마만큼 퍼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MS가 결국에는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아마존도 그렇고 뭐 메타 플랫폼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다양하게 투자를 좀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투자가 얼마만큼 선제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력기기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그중에 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지금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내용들이 오늘 개장 전에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미일 관련해서 에너지와 민간 원자로 조선업 부분들을 이 3국이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들이 조금 전 전해졌고요. 이것과 함께 관세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외교장관이 미국 마코 루비오 장관에게 상호 관세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감을 표명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속보까지 체크해 봤고요. 오늘 증시 모닝 브리핑 관세 이야기 두루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